네, 오늘 시장 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한미반도체. 이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주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커졌던 한 주였는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조정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외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전략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한국의결권대행 증권맨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좀 많이 괜찮아질까? 이번 주처럼 힘들지는 않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황을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일시적인 충격은 이번 주에 볼 만큼 보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오늘 흐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침 시작할 때는 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소간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거래 일수가 워낙 짧고 그다음에 긴 연휴가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후속 매수가 들어오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뭐 이번 주에 좀 충격은 컸다. 그렇다고 다음 주 시장이 막 강하게 움직일 만한 수급이 없다라는 거는 여전히 그렇죠, 좀 예.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시초가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있을지 이번에도 투자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가 선택한 필승주는요. 한 달가량의 보유를 준비하고 있고요. 20%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뭐 HPSP라는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HPSP요. 생각보다 또 다른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방어력이 보여지던데요. 그렇죠. 예. 이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그 매파적인 이제 금리 동결 주가 영향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1.9분 좀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하락에 좀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보시면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전망이 올라와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뭐 경기 전망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지는 약간 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이를테면 경기 전망하고 긴축 우려감이 부딪히면서 긴축 우려 쪽이 더 강하게 이제 시장에 반응하는 그런 측면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경기 전망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이어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역시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는 그동안의 어떤 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장성만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HPSP 같은 경우는 그 증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조금 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원래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연말까지 2배 정도 어떤 캐파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실적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주가에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HPSP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 HPSP 많은 분들이 HBM과 함께 또 AI 칩과 함께 공부하고 공략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다음 주에 HPSP를 한 달가량 보유해서 20% 수익을 낸다라는 건 그래도 전반적인 반도체주에 대한 반등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뭐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이제 HPSP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이제 실적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당연히 이렇게 판단이 물론 이제 10월 초가 되면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삼성전자도 나올 거고 관련해서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3분기 지나면서 4분기부터 좀 바닥을 진짜로 찍고 올라갈 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HP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 연간으로 보시면은 일단 뭐 예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실적 부분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예상치로 보시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략 1,8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985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이 1,800억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설 이슈를 말씀드린 게 많이 팔게 되면은 정말 이익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그 웨이퍼가 조금 그러니까 웨이퍼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이제 고압수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전문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비중도 사실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쪽하고 고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 시장이 성장할 경우에도 상당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말씀드린 실적이 상당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저는 HPSP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이 사실은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3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계속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가격으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0% 정도 수준이니까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 39,000원이 고점인데 일단은 시장이 어쨌든 간에 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전고점 약간 밑단 정도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의 바로 밑부분 35,000원에서 36,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부 대표님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최근에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네. 아까 말한 그 비메모리 쪽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메모리랑 장비주들, 그러니까 네.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을 예. 오히려 추천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유진테크가 한번 그렇죠. 급등이 나온 이후로 예. 뭔가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그 디램가도 좀 올라왔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같이 전략을 좀 수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택한다면 여전히 빈메모리 쪽에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당장은 사실 이제 가볍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비메모리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네. 롱텀으로 보면 메모리 쪽이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인공지능과 연관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이를테면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전공정 쪽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사실은 뭐 유진테크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올랐다가 그냥 조금 빠졌다가 끝날 게 아니고 상당히 좀 트렌드가 이를테면 실적이 좋아지는 트렌드로 바뀌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필승주로는 방금 보신 HPSP가 꼽혔고요. 다음 주 필승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우원명 대표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전략은 ALM 상장 및 IPO 종목군을 관심 갖자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 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이 맞습니다. IPO 종목군 관심은 반도체에만 국한된 거예요? 아예 그냥 세네기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세네기주는 이제 종목들을 좀 다 하나를 좀 뜯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10월달에 그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ARM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움직였다가 실제로 상장이 된 다음에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칩센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종목들 보시면은 일정 부분 ARM 상장과 더불어서 그 전에 같이 올랐다가 주가가 좀 최근에 계속 물려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ARM이 상장이 되면서 ARM도 사실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ARM이라는 그 반도체 설계 자산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이 어떤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단기적으로 ARM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이제 AI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공정 진행 이거 부분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TSMC 어떤 경쟁이 뭐 갈수록 뭐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런 그 반도체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뭐 M&A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불거질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추석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지나고 이제 그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초에 보시면은 여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또 IPO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그런 진행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에이지그랜드라고 ARM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사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또 IPO가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역시 말씀드린 그거와 연관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경쟁률 나오고 청약률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오픈되고 이렇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찾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뭐 기왕에 나와 있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스앤미디어 그다음에 앞서 뒤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IPO와 연관된 종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ARM이라는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의 추이를 다음 주에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 그 반도체와 관련된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ARM 상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가다말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사실은 뭐 최근에 좀 빠지는 흐름들은 뭐 잘하시는 것처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든 아니면 미국 시장이든 간에 일단 뭐 IPO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각광을 좀 받잖아요. 그리고 주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들 이제 가시화가 좀 거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들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좀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면서 연휴 이후의 상승장을 기다려주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필승 전략으로는 ARM 상장 이후 관련 종목과 IPO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우원명 부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종가상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2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막판에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 바꿨고 기관만이 매수하는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낙폭 줄인 것에 만족하면서 다음 주에 반등을 모색해 볼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